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들, 가히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대놓고 벌이고 있는 정치 표적수사와 감사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위법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치공작 수사는 사실상 그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했는데요. 더 얼마나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어제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정리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논란 등을 비롯한 감사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소병철, 권칠승, 김영배, 김의겸,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정감사 때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감사원의 위법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 사회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되어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현희 감사의 시작입니다. 누구의 제보로 이 감사가 시작되었나 하는 의문 제기였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 전현희 감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제보됐다는 보도가 있자 감사원은 서둘러 반박 보도자를 내면서 갑자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어제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밝혔다며 지난해 국감 당시 저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고 유 사무총장도 인정했다. 이 자료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이라고 짚었습니다. 얼마 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제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서둘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갑자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계속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사원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저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최고위층의 내부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제보라는 건 이제 권익위 차원의 내부 제보겠죠. 심지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제보자와 행시 동기냐는 박범계 의원님의 질의에 동기다.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제보자가 권익위 관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쏠린 시선을 서둘러 돌리기 위해 최초 제보가 국회라고 말을 바꿨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사주를 받았다 고백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데 저희 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감사에 대해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도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모렴치라며 온갖 모욕적인 발언으로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끝내 사퇴하지 않자 감사원에 감사를 사주해서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게 한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정해진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 은밀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제보하고 착수하겠다면 이것은 감사 제보가 아니라 감사 사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 무너져버린 것 아닌가 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감사 사주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조은석 배제 논란이었는데요. 그간 이 사안은 전현희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사무처 결론에 반대하며 결재를 미루자 지난 6월 9일 사무처가 결재 시스템을 변경하고 조 의원의 열람 결재 없이도 감사 결과 보고서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버튼을 조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권칠승 의원은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며 열람 버튼 조작은 조은석 의원 열람 결재를 하지 않아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사원장,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등의 모의로 사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 공작이 드러난 거죠. 최근에 있었던 열람 버튼 삭제, 또 결재 패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위원의 다수가 시행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동의하였다고 했으며 조은석 주심위원 관련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달령 감사원 제1사무처장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열람 버튼 삭제에 대해 오후 전자결제 등재 후 주심위원이 열람 결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의 실행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버튼 조작 실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열람 버튼 조작은 조은석 주심위원이 열람 결재를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등의 모의로 사전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6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보고서의 패싱 결재를 전산 조작을 통해 실행했습니다. 6월 9일을 넘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는 조은석 주심위원뿐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도 패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으면서도 결재하지 않았다며 조은석 개인 문제로 치부한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이번 주심 패싱 논란은 조은석 주심위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3명의 감사위원이 시행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최재 감사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이에 최재 원장이 시행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미 시행되어 중단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에 동의했다는 다수의 감사위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까지 나왔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위원을 패싱하며 각종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조은석만 배제한 게 아니라 조은석도 배제라고 의심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최재해 원장을 찾아갔던 3명의 감사위원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연 위원마저 감사보고서 시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국감에서 나도 몰랐다를 직간접적으로 다 이야기했다며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에 사병하했고 개별 돌격대처럼 움직인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평가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감사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련의 절차가 사무총장과 일부 직원 중심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또 이미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기존에 드러난 사실 외에도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 6개월 만에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는데요. 이 정권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칠 수는 있는 걸까요?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붕괴,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 내부의 질서 붕괴를 확인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 감사원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행정각부의 원어부댐이 아닙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감사원과 관련돼서는 98조 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원 사무처는 사무기구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구성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좌지우지하는 이 조직이 감사원의 헌법상 구성 기관들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완벽하게 패싱하고 감사위원들의 결정사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시행문을 시행을 해버리고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듯이 압수수색 절차에 통해서 수집돼야 될 자료들을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런 행태가 여러 차례 자행됐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감사원 감사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원이 철저하게 타락했다. 감사받지 않는 기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감사원의 질서 붕괴 문제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우리 국회의 지속적인 고강도의 감사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질서를 바로 잡는 일로 연결시키겠습니다.